차의 주요한 성분과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성작용, 강심작용, 이뇨작용을 합니다.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릴렉스한 효과를 얻는 거죠. 더 감칠맛이 많은 그런 좋은 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름 내 긴 장마에 마음까지 축축하고 무거웠었는지요. 이제 다시 가볍고 뽀송하게 최적의 상태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건강한 습관, 차와 마주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차의 주요한 성분과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나무 찻잎을 원료로 한 차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의 성분,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1820년 스위스 화학자 룬게가 커피 원두에서 카페인이라는 성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827년에 영국의 화학자 오드리가 차에서 유사한 물질을 발견하고는 데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독일 화학자들이 데인과 카페인은 같은 물질임을 증명을 하고 차에서도 카페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카페인은요, 쓴맛을 내는 수용성 성분으로 높은 온도일수록 더 많이 쉽게 잘 우러납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차 우릴 때 이 점을 참고해서 우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인은요, 중추신경 활성제로 의약품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카페인은 각성작용을 하고요. 또 강심작용, 이뇨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각성작용하면 어떤 거 경험해 보셨나요? 잠 안 오는 거, 네, 졸음을 쫓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신을 맑게 해주고 집중력도 좋아지게 해주고요. 피로도 빨리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심작용으로는 심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뇨작용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해준다는 뜻인데요. 이 이뇨작용으로 해서 우리 몸속의 노폐물이나 또 유독성분 같은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꼭 장점으로만 작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거나
또는 우리가 과하게 응용할 시에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카테킨 성분인데요. 이 카테킨 연구는 1830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70여 종이 밝혀졌다고 해요. 차 맛에 있어서는 떫은 맛 혹은 쓴 떫은 맛을 내어주는 성분으로 수용성 물질입니다.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많은 폴리페놀 중에 그 중에 하나 여기 카테킨이 있는 거예요. 폴리페놀이 좀 더 넓은 범위인 거죠. 그런데 이 폴리페놀은요, 폴린이 많다는 뜻이고요. 이게 페놀이 많다는 뜻인데, 페놀은 분자 구조를 잠깐 보면은요, 육각형의 벤젠 고리를 하고 있고요. 벤젠은 탄소 6개와 수소 6개로 돼 있어요. 여기에 수소가 각각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다 탄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벤젠인데, 이 벤젠과 유사해서 이걸 그렸고요. 페놀은 여기에 OH기, 수산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놀은 분자 구조가 C6H 5개죠. 그 다음에 OH 하나. 이게 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이 수산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더 있어요. 수산기가 2개 이상, 2개 이상 있는 것이 폴리페놀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단순히 요거 하나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 분자 구조가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OH, 여기에서 수산기 또 OH가 있을 수 있고요. 수산기가 2개 이상인데 이 수산기가 많을수록 항산화력이 크다고 해요. 카테킨도 종류는 4종류가 있어요. EC, EGC, 또 ECG, EGCG.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에피카테킨부터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 여기에 수산기가 8개인가? 여기 수산기가 제일 많아요. 여기 이제 2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은데, 수산기가 많은 게 항산화력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카테킨이라도 EGCG가 여기 카테킨이 제일 항산화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폴리페놀 카테킨이 중요한 이유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데 있거든요. 항산화는 그러니까는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또 그게 또 누적이 되고 있기도 하는데, 이 활성산소는 나쁜 산소예요. 유해한 산소죠. 이 활성산소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노화를 시키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이 나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것을 항산화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항산화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차를 마시면 우리가 폴리페놀 카테킨 성분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했고, 그것은 우리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산화 작용 외에 기초적인 어떤 효능을 보면 해독작용이 있어요. 해독, 그리고 살균, 그 다음에 지혈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염증을 제거하는 수용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은 항암이나 항방사능 이런 다양한 효능들이 있다고 지금 현재는 많이 밝혀졌어요. 카테킨에 대한 함유량을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한데 궁금하실 테니까,
카테킨은 차에 있어서는 보통 10 내지 18% 혹은 그 이상의 프로테이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함량에 대해서는 대안인 성분하고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대안인 성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안인은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차 이외의 다른 식물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유의 성분이에요. 아미노산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단백질의 최종 분해산물이 아미노산입니다. 즉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이죠. 이 아미노산의 일부 하나가 대안인입니다.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예 아미노산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큰 범위가 아미노산이고 그 안에 대안인 성분이 있는 거고요. 차에 많이 있는 아미노산 중에 대안인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안인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대안인은 차 맛에 있어서는 감칠맛을 내어줍니다. 단맛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차를 우렸을 때 좀 낮은 온도에서 60도씨 정도의 차 우림에서도 잘 우러나와져요. 대안인 성분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지냐면 차나무고요. 여기 뿌리인데 대안인은 뿌리에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뿌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쭉 줄기를 타고 잎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잎에서 많이 축적이 되는데요. 요 위에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안인 성분이 전환이 돼요. 대안인 성분이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카테킨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른 봄이 아니라 늦게 체업을 좀 늦은 시기에 했다. 체업을 좀 늦은 시기에 하면 카테킨 성분이 어떻게 될까요? 카테킨 성분이 많아지겠죠. 만약에 이른 봄에 딴 찻잎, 수확을 하게 되면 이때는 대안인 성분이 증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카테킨으로 전환될 수 있는 햇볕을 그만큼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인 성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빛을 가려줘요. 말차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우리 녹차, 말차 같은 경우에 차강 재배한다고 해요. 이렇게 지붕을 이제 씌워줘서 체업하기 전 20일, 그러니까는 수확하기 20일 전부터 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카테킨으로의 전환이 안 일어나겠죠. 그냥 대안인 성분이 그대로 잎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대안인 성분이 축적이 되면 말차는 대안인 성분이 많아지게 되는 건데요. 대안인은 감칠맛을 낸다고 했어요. 만약에 카테킨으로 전환이 되어지면 햇빛을 받아서 얘가 떫은 맛이 많이 날 텐데 말차는 통째로 먹기 때문에 떫은 맛보다는 감칠맛이 많이 나는 게 좋죠. 그래서 말차는 차강 재배를 하는 거예요. 운무가 많은 고산차의 경우 운무, 자욱한 안개가 많은 차 산지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대만 우롱차 같은 경우에도 운무가 많이 있는 고산차라든지 아니면 보이차 중에 생차 고수차 같은 경우에 이 운무가 어떤 효과를 내어주냐면 차강 효과를 내어줘요. 차강 효과. 이 운무가 자연적으로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대안인 성분이 많아지고 감칠맛 성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더 고급인, 더 감칠맛이 많은 그런 좋은 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대안이는 어떤 효능을 가질까요?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안이는 이 카페인의 흥분 작용을 억제하고 감소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분 우울할 때 이 도파민이 생성이 되면 더 기분이 업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미노산 대안인 성분이 그런 도파민을 방출시킨다고 해요. 그게 이제 요즘에 과학이 발달이 됐으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실험 연구되어진 결과가 그렇다고 하고요. 안정이나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생성되는 뇌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알파파라고 하는데요. 아미노산 대안인 성분에 의해서 알파파가 생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알파파가 생성이 된다는 것은 이 차를 마심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릴렉스한 효과를 얻는 거죠. 우리가 안정이나 휴식 취했을 때랑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차에 있어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 카페인의 흥분 작용과 또 동시에 대안인의 그런 릴렉스, 이완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반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는데 카페인과 대안인의 어떤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어떤 반대작용이 동시에 일어남으로 해서 그 상쇄를 해주고 서로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카페인과 대안인의 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안인은 다른 기능으로는 혈압 상승 억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간 기능 보호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결과이고요. 이렇게 오늘은 대안인, 또 카테킨, 카페인 이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그 효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차에 이 성분 말고 또 어떤 성분들이 있을까요? 또 다른 성분이 있겠죠. 그것은 다음 시간, 1시간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